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딩에 관한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로버트 해그스트롬은 찰리 먼거, 작년에 돌아가신 워런 버핏의 파트너인데요. 이 격자틀 모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들, 여러 가지 분야의 지식들을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지식들 중에서 빅 아이디어들을 알고 있으면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할 때 굉장히 용이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찰리 먼거의 격자틀 모형인데 이것에 관한 책을 로버트 해그스트롬이 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을 출간했을 때 제목이 레티스 워크, 더 뉴 인베스팅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레티스 워크는 격자틀이죠. 그래서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는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판을 내면서 새롭게 제목을 지은 것은 Investing, The Last Liberal Art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 후자의 경우가 대중의 반응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이름 하나 바꾼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고 역시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오쏘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네이밍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은 아닙니다. 그냥 건조하게 생각나는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선호하고요. 그게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인상을 불러일으키는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무심한 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좀 더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저 그런 말들을 생각나는 대로 사용하는 편인 듯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제목을 지을 때는 예컨대 관심받는 네이밍 이렇게 건조하게 탁 던져놓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면 제목을 바꾸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사람의 주목을 끄는 12가지 네이밍 법칙, 안 쓰고는 못 빼기는 네이밍 원칙, 눈길을 사로잡는 네이밍, 꿀팁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특출난 사람들 말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한 번만 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작은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호기심을 느낄 만한 이름을 짓는 것은 스킬의 차원일 수도 있지만 조금은 더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브랜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브랜드 개념과 실제 김덕용 교수님의 책인데요. 여기 나오는 구절인데 이 구절이야말로 브랜딩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알려주는 듯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무엇인가의 소유권을 표시할 때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표시하는 확실한 방법은 불을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표식을 위한 마땅한 방법이 많지 않았던 고대에서는 불로 달구어진 쇠로 낙인 찍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었다. 바로 이 낙인 찍는 것을 영어로 브랜딩이라고 한다. 불로 나의 몸을 지져서 특별한 표식을 남기는 장면. 물론 실제로는 말이나 소 등에 낙인을 많이 찍었겠죠. 그래서 이 브랜딩이란 그냥 한번 이름 지어보고 안 되면 바꾸고 하는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혼이 담기는 그런 중요한 표식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나니 브랜딩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감이 더 잘 오게 됩니다. 옛날에는 사실 가게에 아이들 이름을 많이 붙였었잖아요. 영희네, 철수네 그런 이름들이 붙은 밥집이라면 그 가게가 얼마나 사장님한테 중요한 존재일까? 한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고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꿈을 갖고 가게를 열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 하나의 이름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런 집이라면 좀 더 정직하게 음식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브랜딩을 좀 더 그런 자세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덕용 교수님은 책에서 뒤에 덧붙이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현대에 와서 브랜딩은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개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들어가려면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비전문가 입장에서 빅 아이디어 하나나 두 개 정도를 기억해서 접목하는 게 효율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낙인 혹은 화인을 브랜드의 핵심으로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슬로건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슬로건은 전쟁에서 병사들이 적의 사기를 위축시키기 위해 지르던 함성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슬로건은 적극적이며 능동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선동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야만인이라고 불렸던 게르만족들이 제각각 짐승의 탈을 뒤집어 쓰고 고함을 지르며 강철 갑옷에 가지런하게 정렬한 문명인 로마군을 향해 뛰쳐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슬로건이라는 것은 본디 이렇게 역동적이고 파괴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슬로건은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좋은 것은 이 브랜드는 자주 바꾸기 어렵지만 슬로건은 그래도 좀 더 부담 없이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본래의 슬로건은 좀 더 선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슬로건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 디즈니만이 하는 것에서 밥 아이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품질의 브랜드 콘텐츠를 창출하는 데 회사가 보유한 시간과 자본의 대부분을 쏟아부어야 한다. 점점 더 많은 콘텐츠가 생산되고 배포되는 시대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품질이다. 품질의 중요성이야말로 갈수록 부각될 것이 확실하다. 많은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좋은 콘텐츠를 많이 생산하는 것도 충분치 않다. 선택의 폭이 폭발적으로 넓어진 시대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돈과 시간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을 필요로 한다. 위대한 브랜드는 그런 소비자 행동 방식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더욱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제품도 넘쳐나고 콘텐츠도 많은 시대에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선택을 해야 하죠. 그래서 그 선택을 브랜드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 좋은 것만으로는 안 되고 거기에는 좋은 브랜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요사이 살펴본 내용들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인간은 스토리에 기반해 판단하기 때문에 브랜딩은 스토리텔링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그리고 먹히는 스토리에는 반드시 진정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신뢰관계에 기반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아무리 미사역으로 포장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인 듯 합니다. 어떤 일을 해왔는가, 어떤 성과를 냈는가, 무엇에 매진했는가,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사람이든 제품이든 이 세상의 이치에서 벗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든 제품이든 서비스든 그것에 대한 고객의 주변 사람들의 좋은 경험이 쌓여야 그것이 좋은 브랜드가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오늘부터 나는 다시 태어났다 혹은 이것은 좋은 브랜드다 짠 하고 내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야기 속에 답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언플래트닝 생각의 형태라는 책인데 이 책은 사실 그림책입니다. 그림책이고 중간중간에 인상 깊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을 위해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천천히 돌이켜보자. 그리고 그 안에서 앞으로의 항해에 필요한 도구를 찾아보자. 브랜딩은 사실 이 옷소의 전문 분야는 아닌데 그러나 사실 누구나 회사를 다니든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프리랜서를 하든 브랜딩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억 한 켠에 이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제 생각을 저장해 놓거든요. 그러다가 건수가 생기면 필요하면은 이런 일을 해보지 않을래? 하면서 연결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깃발을 꽂고 그 깃발을 흔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브랜딩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할 거고요. 프리랜서를 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평판을 쌓았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브랜드 안에 녹여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 브랜딩에 대한 최소한의 컨셉이라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심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브랜딩에 대한 몇몇 도움되는 구절들 그리고 생각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